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for grammar. 이번 강의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관계대명사라는 파트가 이제 보통 중학교 2학년에서 최초로 등장을 하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문법 파트 중에 대표적인 애가 관계대명사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반드시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문법 공부하다 보면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는 애를 만나요. 영어에서 관계, 예를 들면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런 식으로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는 애를 만나면 걔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을 해줘야 되냐? 아, 접속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요. 다시 관계라는 말을 듣자마자 접속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전 접속사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접속사의 기능이 뭐냐를 먼저 언급을 해볼게요. 접속사는 말 그대로 접속시켜주는 거예요. 뭔가 본드 같은 거죠. 붙여줘요. 그러면 자, 앞으로 제가 문법을 설명할 때 세모 표시를 하면 얘가 접속사예요. 접속사예요. 이 접속사가 사이에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앞, 뒤로 얘네들을 서로 이어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접속사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뭘 이어 붙여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뭘 이어 붙여주는지. 그게 바로 뭐냐면 절과 절을 이어 붙여준다. 선생님, 저는 절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영어에서, 자, 어떤 언어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의미를 가지는 덩어리가 있어요. 자, 뜻이 있는 가장 작은 덩어리가 단어고, 그 다음 구, 그 다음 절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해서 쓰게 되는 문장이 되는 건데, 접속사는 그 중에서 이 절과 절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단어는 알겠는데 구가 뭐고 절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얘네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가 2개 이상이면 돼요. 2개 이상이면 돼요. 자, 그러면 구하고 절은 어떻게 다르냐? 구는 단어가 2개 이상이지만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을 안 해요. 반면에 절은 주어 동사의 관계가 반드시 성립을 해줘야 돼요. 즉, 구 안에는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다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반면에 절 안에는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예요. 이게 성립을 해야 돼요. 그게 절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은 접속사라는 애는, 자,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그러한 의미 덩어리가 있는데, 이 안에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예요.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예요 라고 표시를 할 수 있을 때 걔를 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최종 결론, 접속사는 이렇게 절의 덩어리, 그리고 절의 덩어리를 연결시켜주는 게 접속사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갈게요. 영어에서 관계라는 말이 성립하는 애는 다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는 절과 절을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는 수학 공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걔는 접속사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대명사가 남죠. 즉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다 라고 수학적 공식처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예측이 되죠? 관계부사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수학 공식을 써보면 당연히
관계라는 말은 접속사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면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뭐를 합쳐놓은 거다? 부사를 합쳐놓은 게 관계부사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얘네가 왜 필요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써야 되는지를 옆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는 앞의 명사와 뒤에 이어지는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이자 플러스 뭐의 기능을 한다?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이거는 옆에서 방금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앞의 명사를 뭐라고 부르냐? 선행사라고 부른대요.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지구상의 모든 선행사는 다 품사가 명사예요. 품사가 명사입니다. 근데 그 관계대명사,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될 관계부사는 왜 있는 애냐? 그 선행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수식하는 애입니다. 그러면 선행사가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그 명사를 꾸며주는 효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요 내용은 또 밑에서 다시 나와서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자, 그 중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자리에서 주어를 대신하기 때문에 뒤에 주어가 생략된다. 참고로 여러분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를 대신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에 배웠던 관계대명사 표가 이렇게 있어요. 뭐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아니면 둘 다를 통칭해서 쓸 수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자, 지금 우리는 오늘 주격만 배워서 사람에 해당할 때는 who, 사물에 해당할 때는 which, 그 다음에 사람 사물을 그냥 구분하지 않고 통칭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that을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에 다 있으셔야 돼요. 주격만 있으면 안 되고 옆에 소유격, 목적격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서 계속 이어 나가 볼게요. 관계대명사는 명사 또는 대명사를 대신하므로 주격, 목적격이 있는데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 사물일 때는 which를 쓰며 that은 사람, 사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 표를 풀어서 설명한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절 내에 주어 역할을 하며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요거는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의 절이 있습니다. 두 개의, 자, 여기에 주어 있고요. 여기에 동사 있죠. 여기에도 주어가 있고 여기에도 동사가 있죠. 그러면 주어 동사가 두 개니까 이 두 개를 합치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해요. 자, 근데 이 문장의 특징은 뭐냐? 앞문장의 얘와 뒷문장의 he가, the man과 he가 같은 사람이라는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관계사를 활용해서 어떤 문장을 합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어야지만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특히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푸실 때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그런 문제를 푸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앞문장의 누구와 뒷문장의 누구가 공통분모이냐를 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공통분모를 표시하기. 공통분모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결국 같은 사람인 공통분모를 표시한 다음에는 두 번째 뭘 하셔야 되냐? 이 첫 번째 문장의 공통분모가 선행사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공통분모가 바로 관계 대명사가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선행사인 the man이 사람이냐 아니면 사물이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에 쓰인 관계대명사로 바뀌게 되는 이 he가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소유격 자리에 있느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지금 방금 한 예를 하시는 거예요. 자,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자, 관계대명사로 바뀔 두 번째 공통분모가 주어 자리에 있냐, 목적어 자리에 있냐, 소유격 자리에 있느냐. 이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결정하셔야 돼요. 됐나요? 반드시 이 1, 2단계를 걸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라는 걸 안 합니다. 실수라는 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선행사만 똑같이 쓰는 거예요. 선행사가 나올 때까지 똑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근데 공교롭게도 이 첫 문장에서 선행사가 맨 앞에 있었죠. 그러면 선행사까지만 쓰는 거예요. 선행사까지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행사가 나올 때까지 똑같이 쓴다. 그래서 더 맨까지만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두 번째 공통분모였던 얘가 관계대명사로 바뀌고, 그 뒤로 두 번째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써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교재 오타가 났어요. 여러분들 이거 교재 오타를 좀 바꿔주세요. 자, 일단 이거를 고치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되냐? Who 혹은 that is very friendly.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부분 lives next door 로 바꿔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얘는 틀렸어요. 오타 난 겁니다. 틀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일단 선행사가 나올 때까지만 똑같이 쓰고 멈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맨까지 썼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의 공통분모인 he를 관계대명사로 바꿉니다. 자, 이때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사람인지 사물인지,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자리인 이 he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소유격인지. 자,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 he는 주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관계대명사표, 사람이면서 주어 자리네. 그러니까 who를 써도 되는구나.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는, 근데 또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that을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관계대명사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머릿속에 있는 표를 활용해서 관대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he를 관계대명사, 내가 선택한 관계대명사인 who, that으로 바꿔 써주고, 그 다음 he 뒤에 있었던 문장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is very friendly.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져요. 그러면 아까 선행사까지만 쓰고 남아있는 문장이 있죠. 그 남아있는 문장을 맨 뒤로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대로 붙여주시고 마침표를 찍으면 문장을 완벽하게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공통분모가 맨 끝에 있어요. back과 it이 공통분모입니다. 공통분모를 표시했어요. 2단계 첫 번째 문장의 공통분모인 back 밑에다가 선행사라고 쓰고, 그 다음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해 보세요. 너 사물이구나 라고 결정이라는 걸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공통분모인 it은 뭐가 된다 라고 써놓고 관계대명사가 될 거야 라고 써놓고, 자, it이 이 문장에서 주어 자리죠. 너 주어를 하는구나 해서 이 상태에서 머릿속에 있는 관계대명사 표를 활용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너는 사물이면서 주격이니까 which 그 다음 that도 가능해 라고 일단 관계대명사를 결정했어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 3단계 정리를 해보면 선행사까지 똑같이 쓴다. 자, 선행사까지 똑같이 쓴다. Sally wanted to buy your bag. 선행사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똑같이 선행사까지 똑같이 쓰는 거예요. 선행사. 썼죠? 그 다음 자리는 관계대명사를 집어넣고 그 관계대명사 뒤에 있었던 애를 똑같이 써줘요. 이렇게 똑같이 써줘요. 자, 그래놓고 뒤에 더 쓸 게 없죠. 왜냐면 얘는 선행사가 맨 마지막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침표를 찍으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문제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주어 동사가 2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원래 문장의 주어였고 얘에 걸리는 동사가 lives라는 동사죠. 그죠? 그 다음 주격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he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he라는 주어까지를 하고 있고 그 주어에 대한 동사인 is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안에는 접속사 하나와 주어 동사가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가 접속사이자 이 was에 대한 뭐까지를 하고 있어요? 주어까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앞에 셀리가 주어였고 원니드가 동사였잖아요. 그래서 접속사 하나에 주어 동사 2개가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자, 맨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게요. 관계대명사절은 관계대명사 플러스 절의 형태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자,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그 명사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애였다? 바로 선행사라고 부르는 애였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을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이 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선행사인 the man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the man이 전체 문장의 주어고 그 다음 관계대명사부터 그 관계대명사의 끝까지가 수식어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어에 대한 동사 가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매우 친절한 그 남자입니다. 매우 친절한 그 남자는 살고 있어요. 어디에? 옆집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셀리가 전체 문장의 주어고 wanted가 동사입니다. 셀리는 원했어요. 자, 무엇을 원하느냐 봤더니 가방 사는 것을 원한대요. 자, 근데 그 뒤로 선행사인 a bag 뒤로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백을 꾸며주고 있다는 거죠. 명사인 백을 꾸며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뒤로 수식어인 형용사가 뒤에 붙어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셀리는 원합니다. 가방 사기를. 근데 어떤 가방이냐면 was very expensive. 매우 비싼 가방.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선행사와 수일치를 해야 된다. 누구와? 선행사와 수일치를 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얘 다음에 동사인 is가 여기 있잖아요. 왜 여기다 is를 써야 되냐? 왜 are를 쓰면 안 되냐? 얘는 얘죠. 왜냐면 얘하고 얘가 같아서 he를 얘로 바꾼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얘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man을 보고서 너 단수네. 그러니까 나 단수 동사 is 써야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복수인 are를 잘못 쓰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도 보세요. 얘 이꼴 얘죠. 왜? 얘하고 얘가 같은 거였으니까. 그러면 백을 보니까 어가 붙었잖아요. 너 단수네. 그러니까 이 단수 주어인 뒤에 동사는 was가 돼야지 얘를 were로 잘못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선행사의 수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요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제발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건 관계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접속사다. 접속사는 절과 절을 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 두 개의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합칠 때는 반드시 단계를 걸쳐준다. 첫 번째 단계,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공통분모에 표시한다. 앞문장의 공통분모는 선행사로 바꾸고 선행사가 되고, 뒷문장의 공통분모가 관계대명사로 바뀌게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한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소유격의 자리인지를 구분해서 관계대명사 표를 활용해서 관계대명사를 결정한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일단 선행사까지 똑같이 쓴다. 그 다음 그 밑으로는 여기 쓰다 말았네요. 자, 관계 대명사 절을 그대로 쓴다. 그 다음 마지막,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여기서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자, 여기서 얘가 남아 있었죠? 그죠?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맨 뒤로 이어 붙인다. 자, 요 세 개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주시고 했을 때 우리가 시험에 실수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제발 시험 끝나고 와서 선생님 실수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반드시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이 단계를 밟아서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관계대명사로 하나의 문장이 된 이 관계대명사 절이 문장 내에서 뭐의 역할을 하냐?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당연히 동사가 와야 되는데 그 동사를 단수 동사를 쓸지 복수 동사를 쓸지에 결정을 하는 수일치는 반드시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고 결정한다. The man is, a bag was,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이번 강의는 접속사 if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개념을 먼저 잡아주고 내용으로 들어올게요. 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옆에 페이지에 있는 공간에 필기를 하면서 자, 수업을 따라와 주십시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접속사 if가 일단 한국말로 두 개의 뜻이 있다 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뜻은 압니다. 만약 뭐뭐 라면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건의 의미를 많이들 알고 계세요.
자, 근데 학생들 중에 if가 자, 뭐뭐인지 오하나까지 쓰면 아닌지의 뜻이 있는 우리가 whether라는 접속사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if의 용법이 있다 라는 것을 놓치고 계신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if가 이 두 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접속사이다. 특히 이 두 번째 것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if를 이 두 가지 뜻으로 나눠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문법을 조금 공부한 학생들은 if가 만약 뭐뭐라면 일 때는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이고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에 해당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면 명사절의 접속사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학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부사절이고 뭐가 명사절이지? 그렇게 인지가 되는 학생도 있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설명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문법 시간이 많이 듣게 되는 야 이거 명사절이잖아 이거 부사절이잖아 이런 말을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확실하게 구멍을 메워주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접속사라는 애의 기본적인 성격부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접속사는 말 그대로 뭔가를 접속시켜 준다는 것이고 얘가 접속시켜 주는 것은 자, 주어 동사를 가진 그러한 절과 절을 서로 이렇게 잘 딱 붙을 수 있도록 본드 같은 애예요. 붙을 수 있도록 이 접속시켜주는 애가 접속사예요. 그게 접속사의 문법적 기능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접속사가 이끄는 절. 자, 요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접속사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이 접속사가 이끄는 이 절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절은 명사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 이 절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형용사절, 이 절은 부사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 될 수도 있어요. 부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if라는 애는 그 중에서 뭐하고 뭐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결론으로 나와 있지만 if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과 그 다음 명사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무엇을 했을 때, 즉 부사절일 때의 의미와 명사절일 때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는 만약 뭐뭐라면을 읽어야 될지 어떨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읽어야 될지는 이 네모칸이 명사냐 부사냐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죠? 뭐가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명사는 뭐예요? 주어, 목적어, 부어 하잖아요. 부사는 뭐예요? 문장 전체나 동사를 수식하는 애가 부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if절을 만났는데 만약에 그 if절이 명사처럼 주목보를 해요.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로 읽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만난 if절이 지워도 상관없는 수식의 역할을 하고 있어. 전체 문장이나 동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러면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if는 부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때 뜻과 명사일 때 뜻이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모양만 보고는 얘가 부사여서 만약 뭐뭐람일지 이 모양만 보고는 명사여서 뭐뭐인지 아닐지로 읽을지는 모양만 보고는 모르잖아요.
문장 내에서 이 네모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법적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옆에 페이지로 돌아와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If you exercise every day, you can get healthy. 자, 얘가 지금 조건이죠. 부사절이죠. 네가 매일 열심히 운동한다면 너는 어떻게 됐어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if절은 이 접주동의 if절은 이 if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데 얘가 반드시 전체 문장에서 필요합니까? 자, 당신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완벽한 문장이죠. 앞에 있는 얘는 맨 앞에서 전체 문장을 꾸며주고 있는 부사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부사의 자리. 이게 바로 부사절이죠. 자, 부사절 때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밑에 있는 예문 보세요. If you study hard. 네가 만약에 열심히 공부한다면 너는 완벽한 성적을 얻을 거야. 너는 완벽한 성적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맨 앞에서 역시 문두에서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절의 역할을 하니까 얘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의미가 자연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사는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의미적으로 다르지 않다요. 자, 근데 여기에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명사절을 이끌기도 한다. 자, 여기 있는 이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의문문이긴 하지만 얘가 주어예요. 그 다음 know는 무엇을 알다에 대한 삼형식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know에 대한 목적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 if라는 접속사 뒤로 주동의 절이 하나의 네모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네모칸이 지금 동사 know에 대한 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의 역할을?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장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목적어를 할 수 있는 품사가 누구냐고요? 명사죠. 그래서 이 네모칸은 지금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이 if는 뜻이 뭐다? 뭐뭐인지 아닌지. Do you know? 너 알아? 그녀가 샀는지를 오하나까지 있어서 샀는지 아닌지를, 너 휴대폰을 샀는지 아닌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때 이 if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if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ether라는 것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 거기까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if를 만나면 무조건 마냥 뭐뭐라면 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진 네모칸, 이렇게 만들어진 네모칸, 이렇게 만들어진 네모칸이 부사냐 명사냐를 구분해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부사절의 시제. 자, 얘는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 얘는 시, 조, 부 라고 문법 시간에 수업을 들은 학생도 있고 아직 안 들은 학생도 있을 텐데, 자, 시조부가 뭐냐? 이 시조부를 풀어서 써드리면, 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시간이나 조건의, 자, 시간의 뜻,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무슨 절입니까? 무슨 절?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즉,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미래 시제를 써야 될 것 같지만 현재 시제로 써야 한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 두 칸의 예문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예문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한번 읽고 지나오시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If I go to New York, I will buy your gift. 자, 내가 뉴욕에 가면요,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를 사줄 거야. 아직 뉴욕에 안 갔죠. 앞으로 뉴욕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갈 건데, 그러면 미래 시제인 will go를 써야 될 것 같지만, will go를 써야 될 것 같지만, 방금 선생님이 기준으로 잡아준 시간이나 조건의 무슨 절? 부사절. 자, 지금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역시 얘가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절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부사절일 때만,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일 때만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해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 시제로 go를 써야지 will go를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If he will buy you a gift. 위에 있는 문장을 활용해서 써볼게요. 자, 난 모르겠습니다. 그가 너에게 선물을 사줄지를 모르겠대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냐? 야, if 뒤에는 will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이런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지금 시조부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일 때만 미래가 현재를, 그러니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if절은 부사절이 아니잖아요. 이 노우에 대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랑 상관이 없잖아요. 왜? 얘는 지금 부사절일 때만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미래는 미래, 현재는 현재, 과거는 과거를 똑바로 구분해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럼 시험에 얘를 이렇게 현재 시제로 바꿔서 출제했을 때 틀렸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얘하고 반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했었던 if가 어떤 의미일 때, 그리고 어떤 구조일 때 부사절, 어떤 의미이고 어떤 구조일 때 어떤 역할을 할 때 명사절, 이거를 구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자, 이미 설명했잖아요. 시간의 부사절, 조건만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의 부사절에서도 역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자, 한번 볼게요. He will call her. 자,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할 건데, 자, 그 전화를 할 시간이 언제냐면 when he leaves the house. 그가 집을 떠날 때예요. 아직 떠난 게 아니라 집을 나가면 전화를 할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했을 때 걔가 떠날 때 전화를 할 거면 앞으로 떠나는 거니까 will leave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방금 배웠던 규칙대로 시조부이기 때문에 시간의 부사절일 때는 절대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칸 볼게요. 맨 마지막 칸. 자, 우리가 이거는 거의 단어 암기하듯이 알고 있는 거죠. if 플러스 not은 unless죠. 그래서 얘를 부정어입니다. 얘는 부정어. 자, 이 예문 한번 볼게요. Unless you get up early. 얘를 읽을 때 네가 여러분들이 부정어로 읽어야 돼요.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늦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와 같은 문장이 if 플러스 no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여기도 인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도 인식을 하실 수 있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알겠죠? 자, 접속사 if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중등 내신을 통해 고등 내신 수능의 토대를 마련하는 완벽 본문학습. 이번 강의는 중2 천재 2 레슨 1 Off to a Good Start입니다.
자, off to a good start가 무슨 의미인지는 본문에서 나와 있어요. 자, 본문 제목을 한번 보시면 beginning a new school year입니다. 그래서 새 학기 시작하기라는 본문의 제목으로 한번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beginning a new school year is stressful. 자, 첫 번째서부터 자, 동사인 begin에 ing를 붙여서 지금 문장 주어 자리에 명사로 갖다 써서 자 원래는 시작하다 새로운 학기를 새 학기를 시작하다 라는 동사였는데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뭐뭐 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자 이때 가미된 문법이 다 뭔지 아시죠? 동명사가 지금 문장의 주어 자리에 사용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동사는 뭐하다? 스트레스풀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요. 자, 누구한테요? To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한테요. 자, 많은 학생들. 그러니까 S 복수 명사가 돼야 되겠죠. 자, 학생은 한 명, 두 명 셀 수 있는데 설마 여기다가 양에 쓰는 much를 잘못 쓰는 학생은 없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 다음 동명사에 관해서 하나만 더 중요한 거 얘기하고 갈게요.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한 개, 두 개 셀 수 없잖아요. 새 학기를 시작하는 것을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면 단수 동사를 쓰셔야 된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 is가 단수로 와 있는 거고 여기다가 복수에 해당하는 are를 잘못 쓰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how can we get off to 자 get off to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으로 시작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get off to a good start니까 좋은 출발이죠. 이렇게 뭐 순조롭게 시작하다 순조롭게 뭐 시작하다 정도의 느낌이 나겠죠. 자, 그러면 의문문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새 학기가 참 스트레스가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Teen Today라는 어떤 잡지 이름인가 봐요. 이 잡지에서 자, asked 물어봤어요. 자,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면 랭컨 97이라는 사람인데 이때 이 컴마는 부연 설명하는 동격의 컴마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popular webtoon artist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랭컨 97이 누군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인기 있는 웹툰 작가인 랭컨 97한테 자,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 아이디어. 이때 아이디어는 오피니언 정도겠죠. 의견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for가 뭐 어떤 for냐면 ask A for B의 그 for죠. 그래서 A에게 뭐 B를 뭐 묻다, 질문하다, 혹은 뭐 요청하다 이 구조로 나와 있는 for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stressful 자, 보호는 형용사가 해야 되죠. 그죠? 얘들 부사인 stressfully 부사로 ly를 붙이지 않도록 보호를 할 수 있는 건 형용사나 명사만 보호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부사를 잘못 쓰지 않도록 만약에 이제 부사를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부사는 언제나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요 여기다 스트레스 풀리를 쓸래요. 그러면 그 순간 저는요 여기에다 is 다음에 그냥 마침표 찍고 문장을 끝내버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어는 절대 부사가 할 수 없고 형용사가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본문 첫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본문 두 번째 단락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천재 2 교과서는 불행하게도 다른 학교들의 다른 출판사의 영어 교과서에 비해서 본문의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당연히 수업도 훨씬 더 좀 필기양이라든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많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자, 가볼게요. Let's think about things that 그 다음에 are hard to change or easy to change 나와 있는데, 자, 일과의 주력 문법인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뭐 해주게 돼 있어요? 꾸며주게 되어 있죠. 꾸며주게 돼 있죠. 자, 선행사의 품사가 명사니까 관계 대명사들은 회용사절의 역할을 한다라고 일과 문법 강의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 줄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things. 자, 띵 끝에 s가 붙어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영어에서 things 그러면은 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사물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만물, 모든 걸 다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things가 가리키는 건 사람 플러스 사물을 모두 가리켜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써야 되는 관계대명사는 대시 유일하죠. 대시 유일하죠. 그러니까 이 대은 우리가 알고 있는 who나 사물에 쓰는 which로 바꿔 쓰시면 안 돼요. 이 문장 내에서는 that만 가능해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자, 이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있는 이 동사는 누구의 수일치를 시켜야 한다고 가르쳐 드렸죠? 당연히 선행사인 things의 수일치를 시켜야 하겠죠. 그죠? 왜? 얘 이꼴 얘 이꼴 얘니까. 그죠? 그러면 things is가 아니라 things are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행사의 수일치를 해서 얘를 is로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모든 거 만물을 생각해 보여요. 근데 그 만물은요, 자, 어려워요. 뭐 하기에 to change 바꾸기에 어렵고, 또는 바꾸기에 쉬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즉 바꾸기 쉬운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바꾸기 어려운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투부정사, 이 두 개의 투부정사는 앞에 hard, 어려운이라는 형용사와 쉬운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우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부사라고 알고 있죠. 즉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돼서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럴 때 이런 경우에 자, 뭐뭐 하기에 이런 정도의 의미죠. 바꾸기에 힘든 거, 바꾸기에 쉬운 거. 그죠? 자, 그럼 이제 소제목으로 가볼게요. 자, 두 개를 한번 들여다보자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걸 보세요. Things that are hard to change. 바꾸기에 어려운 것을 한번 봅시다. 역시 이번에도 주격 관계대명사 나와 있죠. 그 바꾸기 어려운 것으로 총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저분한 너의 방. 두 번째, 너의 가족. 세 번째, 자, 선생님의 목록에 들어있는 너의 이름을 바꿀 수가 없대요. 자, 바꾸기가 힘들대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자, messy. 그러면 뭐 더러운이라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더러운, 엉망진창인, 뭐 dirty 정도의 의미죠. 그죠? 형용사로 꾸며주죠. 그래서 더러운 너의 방. 자, 너는요, 그것을, 즉, 더러운 너의 방을 clean up. 완벽히 청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문법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법이죠. 자,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요. 자,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기본 문법이죠. 이어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얘가 반드시 이 사이에 있어야 한다. 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clean up it으로
쓰면 안 된다 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여기 위에다가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어 동사라는 건 사실 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냐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목적어를 뒤에 써야 되는 타동사와 부사가 하나로 이어져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만들어진 동사를 이어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lean up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lean이 있어요. 여기 clean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청소하다라는 목적어인 it이 당연히 여기에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꾸며주는 수식어인 부사의 up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 얘가 정석입니다. 정석이라는 건 얘가 맞는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를 배웠냐면 만약에 목적어가 대명사가 아니라 원래 명사인 예를 들면 여기에 목적어가 your messy room 하고 이렇게 왔어요. 자, 이 경우는 원래 정석이니까 맞는 거죠. 타동사 뒤에 여기에 당연히 목적어를 써야 되니까 목적어 부사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죠? 자, 근데 얘는 자, 이미 배워서 아시겠지만 clean up 이렇게 쓴 다음에 목적어였던 your messy room을 바깥으로 빼도 괜찮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즉 목적어인 얘가 원래는 동사 뒤로 딱 붙어 있어줘야 되는데 목적어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어가 원래 여기 있어줘야 되는 건데 얘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도 된다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어는 보통 길면 뭔가 길이가 길면 뒤로 보내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도 거기 그런 이유로 배운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유가 왜 바깥으로 빠져나가도 되냐? 길어서 뒤로 뺀 거예요. 얘는 길어서 뒤로 이동을 한 것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대명사일 때는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얘는 길지도 않은데 뒤로 보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길지 않으니까 뒤로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clean up it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당신은요, 즉 너는 방 청소를 할 수 있어요. then 그리고 나서 you bring 너는 갖고 와 또 새로운 물건이죠. 새로운 물건을 너의 방 안으로 이때 it은 너의 방이 되겠죠. your room이 되겠죠. 너의 방 안으로 갖고 와. 그러면 and it 너의 방은 곧 get messy해. 자, 여기 있는 이 get은 이 형식 동사로 어떤 상태가 되다의 개념이죠. 그죠? 어떻게 되냐? 또 지저분해져요. 자, 보호자리. 이 형식 동사니까 보호자리죠. 자, 보호자리에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를 쓰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messily 이렇게 부사로 잘못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곧 지저분해져. But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Your room. 너의 방은요. is much cleaner than mine. 내 방보다 깨끗해요. 방 지저분한 게 뭐 어떠냐. 뭐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때 여기에 er 붙어 있는 비교급. 그 앞에 이 much는 아시다시피 비교급 강조죠. 비교급 강조. 그래서 얘는 많은 이란 뜻이 아니라 훨씬 이란 뜻이죠. 훨씬 더 깨끗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어휘에 뭐가 있었어요? much 있죠? 그죠? 다음 또 뭐 있어요? even 있죠? 다음 still, far, a lot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좀 믿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뭐보다에 해당하는 비교급 다음에 뒤에 비교 대상인 뭐가 나와 있냐? than이 나와 있어요. 아니야, than 다음에 mine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대명사. 그러면 나의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나의 것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my 소유격 플러스 명사인 my room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꾸기 힘든 거 your family. 자, 가족을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바로 이제 문법상이 또 나왔는데 이렇게 대어로 시작하는 이걸 문법 용어로 뭐라 그래요? 유도 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장을 유도할 뿐이지 어떠한 특정 아주 커다란 중요한 의미를 가져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부사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도 부사가 먼저 나오면 주어하고 동사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동사가 먼저 나오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도치라고 하죠. 도치라고 하죠. 그래서 there is always someone. 항상 누군가가 있어요. 주어인 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어디에 있냐면 in your family. 자, 너의 가족에 있어요. 너의 가족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일과의 준용 문법인 주격 관계대명사 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후로 만들어진 관계대명사 절이 꾸며주는 건 누굴까요? 선행사를 꾸며줘야 되잖아요. 이 선행사가 family가 아닌 얘는 지금 수식어구로 들어가 있는 거고 얘의 선행사는 저 멀리에 있었던 someone인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선행사가 언제나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특히 떨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그 사이에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 자, 선행사가 someone이라는 사람인 거 보이죠? 사람인 거 보이죠? 그러니까 who를 썼어요. 자, 근데 우리가 누구로도 바꿨을 수 있어요? that으로도 바꿨을 수 있죠. that으로도 바꿨을 수 있죠. 왜? 관계대명사 that은 사람도 쓸 수 있고 사물도 쓸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누구의 수일치한다 그랬어요? 선행사의 수일치한다 그랬죠. summer는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끝에 s를 절대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드라이브, 이때 드라이브는 뭔가를 운전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다, 어떻게 몰고 가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drive you crazy, 내가 미치게 만든다, 내가 미치게 몰고 간다. 그래서 얘는 오형식 구조예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천재 2의 일과인데 상당히 문법이 복잡하죠. 그래서 얘가 목적격 보호 자리죠. 네가 미치게 몰고 가는 어떤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도 보호죠. 얘도 보호예요. 보호는 아까도 말했지만 형용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한국말로 제가 방금 뭐라고 하면요, 네가 미치게 만든다 이런 거잖아요. 한국말로 자꾸 부사처럼 해석이 돼요. 미치게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나오면 안 되겠죠. crazily 잘못 쓰시면 안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 문장 중요하니까 다시 처음부터 분석해 볼게요. 자, 대어로 시작하면 무조건 있다야. 아니면 부정어 있으면 없다죠. 있어요, 항상 누군가가. 너의 가족엔. 자, 근데 그 누군가는 어떤 누군가냐면 drive you crazy, 너가 미치게 만드는. 됐어요? 그런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remember that 이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remember가 동사 원형으로 와서 명령문으로 와 있죠. 기억해 주세요. that 이하를. 그러면 이 remember에 대한 지금 목적어로 that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작은 주어, 작은 동사가 이렇게 절로 나와 있죠. 자, 근데 이 동사에 대한 전체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절을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하죠. 그 명사절의 접속사로 that이 쓰인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 아시는 분 많겠지만 이 명사절의 접속사 that은 뭐가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하죠.
생략이 가능합니다. 즉 대시 없어도 틀렸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기억하세요. 그나 그녀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미치게 만드는 그 가족의 어떤 누군가죠. 그 가족의 어떤 누군가는 is still a member. 여전히 멤버다. 너의 가족의 멤버다. 그렇다고 네가 가족을 바꿀 순 없지 않느냐. You just have to. 자, have to. 자, must죠? 너는 live together, 같이 살아야 되고, and care for each other, 그리고 서로서로를 돌봐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have to가 생략되어 있어서, 함께 살아야 하고, 서로를 돌봐줘야 합니다로 연결해서 읽어주셔야 되죠. 그게 and로 걸려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문법용어로 병렬 구조라고 하죠. 그죠? 자, care for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가장 기본적인 수거 take care of랑 뭐 똑같은 의미죠. 그죠? 자, 그 다음 each other는 서로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수거 표현이죠. 자, 세 번째 바꾸기 힘든 게 뭔지 한번 볼게요. Your name. 자, 너의 이름을 바꾸기가 힘들대요. 자, 근데 그 이름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너의 선생님의 목록에 있는 너의 이름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즉 한마디로 선생님이 네 이름을 그러니까 적어놨어. 그러면 웬만해서 잘 안 바뀐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 또 일과의 주력 문법인 if 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if는 문법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일 수도 있고, 명사절의 뭐뭐인지를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해석을 해봤더니, 네가 늦거나 혹은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너의 선생님은 너의 이름을 자신의 그 목록에 놓을 것이야 라고, 만약 뭐뭐라면으로 해석이 되는 부사절이죠. 문장 전체를 문두에서 컴마로 분리된 자리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절. 그 중에서 조건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애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지만 이런 경우에 시조부에 걸리죠.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그래서 현재 시제를 써야지 얘를 미래 시제인 will be로 잘못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네가 아직 늦은 건 아닌데 만약에 앞으로 늦는다면 혹은 do not behave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얘도 현재로 써야 되니까 얘를 will 나신 won't로 잘못 쓰면 안 되겠죠. 자, behave는 똑바로 행동하다, 올바로 행동하다 라는 그런 동사죠. 그죠? 그래서 네가 지각을 하거나 행동을 똑바로 안 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의 선생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will put A on B. 이때 이 on은 A를 B에 올려두다라는 put A on B죠. 뜻은 뭐 A를 B에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의 이름을 그나 그녀. 자, 이때 그나 그녀는 선생님이 되겠죠. 선생님의 목록에 올려놓는다. 그게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하는 말은 뭐예요? 아, 얘 문제한데 좀 적어놔야 되겠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선생님의 목록에 올라가면 바꾸기가 힘드니까 웬만하면 행동을 똑바로 해라.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you can not easily change the list. 그 목록을 네가 쉽게 바꿀 수 없어. 자, 여기서는 부사인 easily가 나와 있는 것은 뒤에 있는 동사인 바꾸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동사를 꾸며주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부사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반대로 이번에는 형용사인 is로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바꾸기 힘든 게 끝났어요. 바꾸기 힘든 게 끝났고 갑자기 소제목이 뜨면서 바꾸기 쉬운 걸로 넘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교과서는 지금 교과서의 뒷면에 할당이 있으니까 그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험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바꾸기 어려운 거 묶어서 딱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꾸기 쉬운 거 묶어서 시험에 나오고, 즉 3단락과 이어지게끔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배우는 모양 그대로 시험지에 지문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 것들은 것들인데 변화하기에 쉬운 것들, 바꾸기에 쉬운 것들. 그래서 이 대시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로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 바꾸기 쉬운 거, your underpants. 너의 속옷은 바꾸기가 쉽다. 이게 좀 뜬금없긴 한데 속옷은 갈아입으면 되지 않느냐. 바꾸기가 쉽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 또 일가의 주력문법 if절 시간에 조건에 if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만약 뭐뭐라며 이라는 부사 절의 조건의 의미고, 그럴 때문에 시조부에 걸리죠.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돼. will change. 잘못 쓰시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만약 네가 그것들을 매일 바꾼다면, 즉 갈아입는다면이 되겠죠. 그죠? 이 dam이 가리키는 건 너의 속옷들이 되겠죠. 그러면 your mom, 너의 엄마는 will not tell you, 너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101 times, 101번 말하지 않을 거야. 이게 문맥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엄마가 잔소리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갑자기 이제 격언이 나오는데, life is between A and B. between B and C. 그러니까 between은 뭐뭐하고 뭐 사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C야. 자, 뭐하고 뭐 사이에는 B하고 D 사이에 있는 C야. 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나 봐요. 자, 근데 이것은 의미합니다. life는 초이스다. 뭐하고 뭐 사이에는 birth와 death, 즉 탄생과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얘가 문맥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우리의 삶은 탄생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선택이야. 그 말은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초이스라는 거, 선택이라는 거를 하다가 죽게 된다는 거죠. 즉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 말은 인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선택을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니까. 즉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그런 뉘앙스가 다분히 깔려있는 그런 표현이죠.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문장은 이 첫 글자인 이니셜을 따서 만들어진 그런 격언이겠죠. 알겠나요? 자, 본문 두 번째 단락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본문 세 번째 단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 본문 두 번째 단락 끄트머리 부분에서 바꾸기 쉬운 걸로 넘어갔고, 그 바꾸기 쉬운 거의 첫 번째가 너의 속옷이었고, 지금 나오는 두 번째가 your friend, 너의 친구를 바꾸기가 쉽다. 자, 우리가 그냥 딱 듣기에는 친구를 바꾼다? 하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자, 과연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You can change your friend. 자, 너는 너의 친구를 바꿀 수 있어. Does it sound strange? 이상하게 들리나요? 이 글을 쓴 사람도 뭔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나봐요. 자, 여기 중요한 문법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일과에서 주력 문법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접속사 if인데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이형식 구조예요. 지금 얘가 또 이형식이고, 그 중에서 이 사운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각동사죠. 그죠? 그러니까 이형식 감각동사, 이형식이니까 당연히 뒤에 보어가 와야 되고, 또 얘기하지만 보어는 반드시 형용사가 해야 되죠.
이것도 해석해서 그것이 이상하게 들리나요? 절대 strangely, ly 잘못 붙이시면 안 돼요. strangely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호 자리에 부사를 쓴다는 건 부사는 언제나 지워도 상관없는 수식어니까 저 사운드 다음에 마침표 찍을래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들리나요? 한국말로는 이상하게 이지만 절대 형용사를 부를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you may think that 당신은 아마도 데디아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또 나왔습니다. 뭐가 또 나왔어요? 자, 목적어를 이끄는 명사절의 접속사 that, 접속사 that 뒤로 자, 주어, 작은 동사가 이렇게 대절이 하나로 묶여서 may think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이 나왔고 그 that은 뭐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생략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는 데디아라고 생각할 거야.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You have the perfect number. 너는 완벽한 숫자를 갖고 있다. 너의 친구의 숫자가 완벽하다. 나 완벽한 친구를 갖고 있어. 완벽한 친구의 숫자를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자, 그래서 더에 좀 주의를 해주세요. 더하고 넘버. 더 넘버는 얘들아 더하고 넘버가 같이 있으면 뭐뭐의 숫자야. 알겠어? 자, 근데 내가 얘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지금 얘가 중학교 2학년에는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조만간 만나요. number of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number of는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many라는 뜻이에요. many. 즉 뜻이 뭐예요? 많은 이란 뜻입니다. 많은.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a perfect number of가 되면 만약에 a가 되면 많은 친구들이란 뜻이에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친구들의 완벽한 알맞은 수 이런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얘를 어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 친구 뭐 적당한 만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역시 또 일과의 주력문법 if가 나왔고요. if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컴마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연결사라고 부르는 however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however는 우리가 연결사, 접속사가 아니라 연결사는 부사입니다. 부사예요. 부사는 지워도 상관없죠. 그 중에서 however는 의미가 역적, 앞에고 뒤가 뒤집어지는 역적. 그래서 의미는 하지만의 의미죠. 그러면 이 however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앞문장의 however인 거예요. 앞문장, 너 완벽한 수의 친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 다시 이 if는 부사절, 조건, 만약 뭐뭐라면 그러니까 시조부에 해당하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되니까 will add라고 잘못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만약에 네가 새로운 친구 한 명을 너의 친구 목록, 이때 더 리스트는 친구 목록이 되겠죠. 친구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면, 추가한다면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는 이 to는 그냥 덩어리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add A to B의 그 to예요. 그래서 A를 B에 추가하다, 더하다 이런 표현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더한다라면 You will feel even better than before. 그 전보다 훨씬 더 기분 좋지 않느냐. 즉 친구를 여기서 바꾼다는 게 기존에 있는 친구를 바꾼다라는 게 아니라 너의 친구 목록이 요만큼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목록 자체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더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또 문법. 이번에도 여기에는 이형식 감각동사가 나와 있고 보호 자리에 형용사인 better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얘가 better인 이유는 얘가
굿의 비교급인 거죠. 굿이 better로 변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 또 똑같은 문법 또 나왔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비교급 강조. 훨씬의 개념. 아까 앞 페이지에서 much, even, still, far, a lot. 그죠?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than before. 그 전보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바꿀 수 있는 거 your mind. 너는 너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You thought one thing at first and now you think another thing. 자, 여기서 one thing another 라는 문법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자, 정해지지 않은 첫 번째 것을 가리킬 때, 막연한 걸 가리킬 때 one, 그 다음에 정해지지 않은 첫 번째 것 이후에 두 번째 것 정도를 가리키는 게 another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one the other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one the other. 그 경우에는 두 개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때 하나는 one, 나머지 두 번째 게 the other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몇 개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몇 개인지를 모를 때 막연한 두 번째는 another를 쓰게 돼 있지 절대 the other를 잘못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at first 처음에는 네가 어떤 하나를 생각을 해. 근데 이제는 another thing이니까 이거랑 다른 것을 생각해. 즉 처음의 생각과 나중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를 문맥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문장이겠죠. 그러면 that is okay. 괜찮아. 처음 생각이 원이었고 그게 another로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 is okay야. 자, 그 다음에 as someone said 따옴표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이라는 이 as는 뭐뭐처럼 뭐뭐대로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이죠? 그죠? 자, 뭐라고 말했냐? 또 if절이 나왔습니다. 만약 네가 너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에 해당하는 if가 여기에 있고 이제 좀 지겹네요. 무슨 절? 부사절. 조건이죠. 그래서 네가 너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can은 상관이 없는데 이 can을 will로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너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you can change your life. 너는 너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즉 네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너의 삶은 너의 마음에 달려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너는 너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거의 주제에 가깝죠. 그래서 맨 마지막 요 부분이 결론. 즉 이 글을 쓴 작가가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주제에 해당하는 문장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명령문이네요. focus on 하세요. 자, the things 것들에 자, focus on 뭐 비슷한 의미로 concentrate on 비슷한 말이죠. 뭐뭐에 집중하다. 지금 명령문이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자, 집중해 주세요 라고 명령문으로 하고 있어요. 주제죠. 자,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주력 문법인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달래요. 자, 뭐에 집중을 해주냐?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에 집중을 해달라. 여기에 hard를 문맥적으로 잘못 쓰면 안 되겠죠. 변화시키기에 쉬운 것들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집중을 해주세요. 자, 주격, 관계, 대명사. 그죠? 그 다음, 선행사가 더 things인 거 보이죠? 그죠? 자, 선행사 things는 만물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사람, 사물을 동시에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에만 써야 되는 혹은 사물에만 써야 되는 which 잘못 쓰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 선행사의 수의 일치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는 얘를 단수인 is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 자, 바꾸기에 쉬운 것들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노력해주세요. 애써주세요. 그래서 명령문 1, 그 다음에 명령문 2가 지금 병렬되고 있는 거죠. 2가, 그래서 얘하고 얘가 이렇게 AND로 서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애써주세요. 왜 애써주라고 읽었냐면 여기에 to 부정사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앞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to 부정사가 오면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노력하다. 그 다음 try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 시도 한번 해보는 거죠. 약간 시험 삼아서 노력하는 거랑 상관이 없이 시험 삼아서 시도 한번 해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라 노력하세요의 개념이니까 ing를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을 더 낫게 만들려고, 더 나은 날로 만들려고 애쓰세요. 뭐보다 than yesterday, 어제보다 그 행운을 빌어요. 자, 요거도 한번 문장을 보시면 make가 5형식이 된 거고, 그 다음 얘가 목적어, 그 다음 5형식이니까 여기가 목적격 보어예요. 그러면 이 배러는 형용사인 뭐의 비교급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얘가 부세 비교급으로 배러가 되어 있는 거죠. 배러가 되어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마지막 나와 있는 도표 한번 볼게요. 도표 제목을 봤더니 Top 5 Plan. 자, 상위 5개 계획들 for the year. 자, 어떤 1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해마다 세우는 5개 이제 상위 계획입니다. We asked 200 teen today readers. 이 잡지의 독자들을 200명한테 물어봤대요. What are your plans for the year? 자, 1년 동안에 당신의 계획이 뭡니까? 자, 가장 많은 거 비율 make new friends. 친구 만드는 게 1등이었어요. 그 다음 read more books. 자, 더 많은 책을 읽겠다가 2등이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get better grades. 좋은 성적을 얻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는 게 3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spend less time online. 자, 온라인에서 뭐 게임을 한다거나 그런 거에 좀 less 시간을 덜 쓰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5위는 뭐냐? learn some useful skill. 뭔가 좀 유용한 기술을 이제 배우겠다. 그 다음 기타 등등등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천재 중2, 천재 2, 1과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